여러분, 혹시 탐정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비밀작전 계획서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강질환이라는 소리 없는 범인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내는지 그 흥미진진한 수사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소리 없는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고요. 그들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 작전 계획서를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사회 방어 전략을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평생의 미소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사의 첫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정말 바로 우리 곁에 숨어있는 이 범인들의 정체부터 밝혀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감기보다도 더 흔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만성질환, 과연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충치, 전문 용어로는 치아 우식증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공중보건학에서는 이 충치를 전 세계적인 범발성 질환, 그러니까 거의 팬데믹 수준의 아주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야가 바로 공중구강보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아픈 사람 한 명 한 명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라는 큰 단위의 건강을 통째로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사용하는 아주 체계적인 작전 계획서, 그 6단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슬라이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은 굉장히 빠르고 전문적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상향식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일지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게 바로 모든 공중보건 사업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태조사로 현장의 단서를 모으고요. 두 번째,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필요한 돈, 즉 재정을 확보해야겠죠. 계획이 다 준비되면 다섯 번째, 드디어 사업 수행에 들어가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꼼꼼히 평가해서 다음 작전을 더 잘 짤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이 여섯 단계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쓸 무기들을 점검해 봐야겠죠. 구강질환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한 여러 핵심 전략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들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이겁니다. 공중보건의 최강 무기, 바로 불소. 아니, 이 간단한 원소 하나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지킬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숫자의 비밀에 열쇠가 있습니다. 0.8 ppm.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 때 권장하는 아주 정밀한 농도예요.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수치는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 같은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역 사람들은 물을 더 많이 마시니까요. 정말 과학적이지 않나요? 이 방법이 왜 최고의 도구라고 불리는지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네요. 효과는 정말 뛰어나는데 비용은 아주 저렴하고요. 물론 안전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시민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중보건의 마법이죠. 자,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0.2%. 이건 바로 전국의 학교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충치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사용하는 불소 양치용액의 농도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예방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옮겨서요. 이런 공중보건 전략들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맞춤형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구강 건강의 우선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영유아기 때는 부모님의 역할이 절대적이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학령기에는 학교 프로그램이,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일하는 직업 환경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칫솔질을 하겠다고 해도 아직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고 마무리해주는 이 작은 습관이 아이의 평생 구강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특정 직업 환경이 구강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줄처럼 산성증기를 다루는 곳에서 일하면 치아가 부식될 위험이 커지고 산업 분지는 치아를 닳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작업 환경에 맞는 특별한 관리가 꼭 필요한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매일 밤 칫솔질은 나 혼자 하지만 내가 건강한 미소를 지킬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사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 전체의 촘촘한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공중보건의 비밀 작전 계획서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